네,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본인들은 물론이고 손주들을 위해서까지 지갑을 열던 시대가 지나갔다. 과거에는요, 뭐 내가 쓸 거는 없어도 그래도 손주들은 좀 사줬는데 이제 이런 시대도 지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또 불황은 길어지면서 어르신들이 노후 대비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한 자료를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질문 드리도록 하죠. 네. 자, 노인 소비 얼마나 줄었는지 통계청의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90년 101.4% 수입을 뛰어넘어서 지출을 해왔던 어르신들이 올해의 결과를 볼까요? 2014년에는 66.6%로 소비를 줄였습니다. 무려 35%포인트가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건요, 1997년 이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이 지갑 닫는 어르신들이 더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IMF 때보다도 더 안 쓴다.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이? 저희가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가 17년 전입니다. 예. 17년 전에는 우리가 지금 일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령화 쇼크라는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안이 굉장히 낮았고 네. 이제는 거의 20년 다 돼가는 세월이 가까우면서 정말 인생이 100세 시대가 되었고 하나 더 나아가서 그 100세가 대단히 비참할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여론들이 일상 속을 파고들게 됐습니다. 왜?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어르신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실제 어르신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증가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믿고 있었던 부동산 경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졌던 분들도 이 계획이 무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증가하니까 이제는 긴축을 해야 될 때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우리가 받았던 소득 중에 하나가 이자 소득이었어요. 그렇죠. 또 넣어놓고. 그렇죠. 근데 이 임대 소득과 금리도 이자 낮고. 소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들면서 이제 남아있는 노후가 가장 불안한 그 삶의 시기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 지금부터라도 아끼지 않으면 노후가 그야말로 비참하고 더 예상치 못한 파국으로 갈 수 있다 느끼니까 아무래도 소비가 제일 먼저 위축이 되겠죠. 네, 결국 노후 대비가 안 돼서 불안한데 돈은 없다. 이런 이유로 지금 그 지갑을 안 열고 있는 건데 저희가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그래픽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로 용돈에 의지하는데 용돈 주는 성인 자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픽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부모님께 생활비를 얼마나 드립니까?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절반 가까이 49.5%가 아니요라고 답했네요. 용돈을 안 주면 더 지갑은 얇아지는 거 아닙니까?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9.5%는 안 드립니다 이 얘기인데 어르신 입장에서 바꿔보자면 생활비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있는 분들은 돈이 있어서 생활하시냐? 그게 아닌 거죠. 이분들은 드디어 생활전선에 다시 뛰어드시는 거예요. 이게 노년기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빈곤을 만나는 순간이 지금부터인데 지금은 이제 과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실질적인 소비 그 체감 지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실제 돈이 없는 겁니다. 실제 돈이 없는 거고 이 돈이라는 건 반드시 출처가 있을 텐데 이 출처가 대부분은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다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성인 자녀들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들고 상여금 줄어들고 보너스 줄어들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명예퇴직이 너무 빨라지고 네. 이렇다 보니까 재취업은 또 어렵고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나오는 소득의 일부가 부모님께 갔을 거고 이 부모님의 소득이 사실은 소비의 원천이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지갑은 뭐 손주들이 오면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뒤로 숨기게 되는 거죠. 아이고. 네. 예. 자, 그래서 저희들이요, 밖에 나가서 주로 어르신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지 소비 패턴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터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벌기는 어려워도 쓸 때는 쉬우니까 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 모든 생활이 옛날하고 바뀌었고 모든 물가 이런 것도 막 옛날하고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다들 늙어도 자기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시대라 어쩔 수가 없어요. 노인들은 이제 늙으면 이빨도 탁 빠지고 해서 틀니도 해야 되고 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요. 소비
보니까 머리하고 무장원 가서 쓰고 옷 사입고 그전에 10,000원짜리 사입을 것 같으면 지금은 50,000원짜리도 사입고 손 벌린다는 거는 어려워요. 남편보다 자식이 더 어려워. 네. 관련 통계도 있는데요. 남성 어르신들이 어디다 돈을 주로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주유였고요. 2위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병원과 약국, 또 3위는 대형마트, 4위가 통신요금이었습니다. 여성 어르신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1위는 역시나 대형마트가 차지했고요. 2위는 역시나 병원, 약국, 3위는 주유, 또 그 이외의 비용으로 의료 비용이나 미용 비용 등이 기타 의견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 남성 그러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 소비 패턴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죠. 뭐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남녀의 소비 패턴은 다 다른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 남성들이 주유비가 1위인 거는 아내가 딱 기름값만 주는 거죠. 딱 기름값만. 그거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신이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지 활동을 하니까 네. 이거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이제 그 마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 그걸 네. 쓰시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6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조사예요. 그 얘기 뭐냐면 고령으로 갈수록 이제 주유비도 더 줄어들고요. 병원비가 1순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1순위로 그렇죠. 올라가기 직전의 자료들인 건데 아. 요 연령대 적어도 60세에서 주로 75세 사이에서 가장 소비가 그래도 많이 노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봤더니 병원비를 제외하고서는 남성들은 주유가 1위고요. 그렇죠. 여성들은 이제 마트가 1위인데 그게 뭐냐면 네. 이분들은 사치할 수 없는 겁니다. 아. 딱 생활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아직은 차가 있으니까 주유비가 들어가죠. 조금 더 고령이 되시고 차가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소비가 촉진되지 않는 이상 또 돈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제 차도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유비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생존을 위한 병원비가 1순위로 남게 되는 아. 겁니다. 네. 소비 패턴 보니까요, 또 특이한 점이 자녀나 손주를 위해 쓰는 돈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네. 저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뵈면 꼭 이렇게 10,000원씩 용돈 주시곤 하셨는데 네. 이제 손주 위해서 지갑 여는 시대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전체 어르신들에게 손주를 위해서 쓰는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네. 보면 보통은 20%에서 30%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세요. 왜냐? 손주가 어린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큰아이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받는 또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에 줄어들게 되면 그 금액에서 30%는 또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니들은 엄마 아빠에게 받아라. 전반적으로 좀 미안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긴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성인 자녀인 니네 엄마 아빠한테 덜 기대는 방식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인터뷰 중에 하나가 남편보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가 더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용돈도 덜 받게 되고 그 이유 중에 용돈 좀 더 줘라고 이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네. 그런 어떻습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손주가 생기면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그 손주가 있는 큰 아이들을 보면서 니들도 먹고 살기 어렵고 네. 니들도 경기가 빠듯하고 지갑이 뻔한데 나까지 이렇게 기대는 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가 우리가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니들이 좀 다고 이런 얘기가 참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특별히 그게 돈 앞에서는 더 수축이 되고 그러니까 미안해지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옛날부터 소비를 그렇게 막 풍족하게 하신 세대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죠. 다 아끼고 절약해서 그래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렇게 공부 가르친 세대 아닙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도 부모님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에 올라오실 때 네. 저는 KTX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 KTX 안 타세요. 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 아니 부모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 몇 푼 아끼시려고 왜 불편을 감수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식이 눈에 눈동자라잖아요. 오른쪽으로 굴리면 많이 갈까, 왼쪽으로 굴리면 또 너무 많이 가서 아플까, 그 걱정을 네. 하신다니까 아무래도 내가 번 돈은 그래도 그냥 그런데 자식이 번 돈은 금쪽 같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식의 가치가 일반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애 가치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귀한 자식이 벌어오는 돈은 그 자식보다 어쩌면 더
아끼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겠죠. 네. 이렇게 뭐 경제가 팍팍해지면서 어르신들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이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해서 실버 마케팅도 지금 치열하다고 합니다. 어떤 마케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래픽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실버 마케팅. 네. 그렇죠. 노인 전용 전화기가 있겠고요. 눈이 침침하시잖아요. 그래서 자판 크기를 키운 전용 전화기와 키보드가 나왔다고 하고요. 또 이제 치매들 많이 걱정하시니까 특정 성분을 넣어서 치매를 예방해주는 유제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또 기존 제품의 포장을 좀 바꿔서 상품명이 더 크게 눈에 들어오게 한 이 초콜릿도 등장했고요. 어르신들 주름도 걱정되고 하니까 노화 방지 이런 노인용 화장품도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쓰시나요?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뉴스를 함께 하시는, 뉴스 정석을 함께 하시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나 네. 다른 분들께도 좀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 다들 이렇게 실버 마케팅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뭐죠? 명함이에요. 어. 명함은 사실은 제가 봐도 점점 이렇게 뒤로 가거든요. 그렇죠. 글씨가 너무 조그맣고 특히 명함에선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연락처도 보는데 그렇죠. 연락처는 너무 그냥 작아요. 점이에요. 점. 네, 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정찬배다 그러면 이렇게 정찬배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정찬배 이렇게 쓰고 명확하게. 꽉 예, 차게. 크게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여분을 노년을 위한 공간으로 더 하려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제품마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글씨 네. 크게. 네, 이제 고령화 제품이라는 건 단순히 또 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인의 키 높이, 노인이 가지고 있는 팔을 뻗쳤을 때 활동 정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은 몸에 장애가 후천적으로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숟가락뿐만 아니라 뭐 안경, 또 돋보기, 아주 다양한 것들이 골고루 종류별로 일상들을 메워가고 있죠.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위축된 어르신들의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필요할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자식들이 조금 더 돈을 주면 제일입니다. 네. 그게 일단은 쓸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것인가 많이 쓸 것인가 아니라 이제는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 소비라는 건 뭐냐면 혹시 내가 노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불필요한 소비도 있고 그러나 꼭 필요한 소비도 있는데 필요한 소비도 아끼기 위해서 너무 긴축을 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좀 무너지고 우울해질 경우가 있거든요. 네.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시고 뭐 10번 해야 될 게 있다면 9번으로 줄이지만 꼭 한 번 해야 되는 것들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자녀들께서 부모님들께 돈만 드리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예. 부족한 게 있다면 사세요가 아니라 직접 사서 들고 가는 것. 그렇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사세요 해서 현금 들여서 안 쓰시는 분들이 더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2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